5해 전 은별이를 데리고 떠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늦은 오후 세영은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루 종일 꽃을 만지느라 손끝에는 여전히 꽃향기가 배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네. 받지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습관처럼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익숙한 목소리. 은별, 엄마. 나야. 순간 세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5해 전 은별이를 데리고 떠난 전 남편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자. 세영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간 단 한 번의 안부조차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 지금 와서? 속으로 수없이 되뇌던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아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는 이유.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세영은 원래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꽃을 고르고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손님들은 꽃향기에 미소 지었고 세영은 그 모습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맘때쯤 그녀에게 다가온 인연이 바로 전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영은 그의 도전 정신을 믿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은별까지 얻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안정적인 길 대신 무리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잘 도는 듯 보였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영은 꽃집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책임을 지기보단 점점 늦게 들어왔고 결국 빚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건 이혼 서류 한 장, 그리고 문자 한 줄. 우리 그만하자. 은별이는 내가 데려간다. 그 순간 세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단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의 소문과 동정 어린 시선까지 더해져 세영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뜻밖의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꽃집 단골이었던 지훈,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저랑 같이 새로운 걸 해보실래요? 그가 내놓은 건 온라인 화환 배달 서비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꽃집에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세영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자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와 박스 몇 개로 시작한 사업은 매일같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도중 비를 맞아 꽃이 망가진 적도 있었고 고객 불만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첫 주문 고객이 보내준 고맙다는 메시지 하나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며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식, 개업식,
장례식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3년 뒤에는 직원 수십 명이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세영은 다시 자존감을 되찾았고 은별은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꽃 배달 회사 사장이야. 라고 자랑할 만큼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세영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이 나간 직후 잊었던 그림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도윤이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우린 결국 가족이지 않냐? 은별을 위해서라도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의 어머니 역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영아, 애도 있고, 이제 서로 좀 잘 지내면 안 되겠니? 심지어 도윤의 동생까지 나타나 누나, 나도 사업 같이 하고 싶어. 라며 억지로 끼어들려 했습니다. 세영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별을 핑계 삼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세영이 일군 성취와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아이를 위해 받아줘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신이 바닥에 있을 때 등을 돌렸던 그들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세영은 도윤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고급 식당의 넓은 테이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앉아 있는 순간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별 명의로 만든 학자금 신탁 증서였습니다. 은별이를 키우는 건 제 책임이에요. 필요한 건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삶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굳었고 그의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말이에요. 저에게 그건 은별과 끝까지 함께해준 사람뿐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동료 지훈이 있었고 무엇보다 훌쩍 자라 든든하게 서 있는 은별이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세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 마음은 흔히 성공했을 때 곁에 있는 이를 가족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열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남아줄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